이게 이제 워렌 버핏이라는 그 갑부가 세계 뭐 2, 3위 하는 갑부죠. 갑부가 자기가 어렸을 때 신문 배달을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저기가 아마 주식 관련된 무슨 장소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 신문을 던져서 거기 구멍에 집어넣는, 함에 집어넣는 시범을 보이는 거야.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했다 이러면서. 그래서 저게 이제 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신문에 나왔는데, 미국에서 굉장한 갑부들을 10명을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80%가 청소년기 이전에 신문 배달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너무 많은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그런 결과가 왜 나왔을까? 또 이런 실화가 있습니다. 굉장히 부자인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가 시내에 빌딩이 있어요. 뭐 펜트하우스 같은 굉장히 좋은 빌딩이 있는데 자식 교육을 위해서 사업에 망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판자촌으로 이사를 갑니다. 부부가. 그래서 저녁부터 아침까지는 판잣집에서 살아요. 부부가. 그럼 애들만 학교 가면 펜트하우스로 가요. 거기서 커피 마시면서 여유있게. 애가 또 학교에서 올 시간 되면 판잣집으로 갑니다. 거기서 이렇게 자요. 새우잠을 자고. 자, 그렇게 하면은 거의 애들이 자수성가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수성가할 확률. 제가 이제 이 화면에서 그거를 잡아놓은 건데,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예전에 6.25 전쟁 이후에 1950년대 중후반 55년에서 60년 될 무렵에 서울의 어느 거리에서 놀고 있는 애들의 사진이에요. 이 사진이 그러니까 요즘처럼 아주 풍족한 그런 아주 알록달록한 플라스틱으로 된 그런 놀이터는 아니죠. 근데 골목에서 이렇게 놀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 포유류의 인간이라는 포유류의 본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유류의 본능은 우리 인간이 오랫동안 동굴에서 생존을 해왔어요. 동굴.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강아지나 늑대, 여우 같은 경우에도 그 두뇌가 걔네들이 아주 편안한 감정을 느끼려면은 굴을 파고 몇 미터 들어가야 돼요. 땅굴을 파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포유류는 특히 영장류화된 포유류, 그 원숭이라든가 뭐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원숭이가 나무 위에서 자죠. 그냥 그 맹수들 때문에. 그런데 보통 그렇게 높은 나무가 없는 지역에서는 대부분 동굴에 들어갑니다. 그래야지 안전함을 느끼니까. 뭐 토끼라든가 그러죠.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뇌과학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청소년들의 두뇌는 15세 이전에는 포유류의 뇌의 특성을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만의 동굴이 없는 상태로 성장한 애는 정서가 불안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만의 동굴이라는 건 뭘까? 그럼 자기만의 동굴은 언제부터 생겨야 되는가 과연? 그게 애착 형성기가 끝난 3살부터입니다. 서너 살 무렵이 되면은 자기 공간이 그때부터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면은 뭐 이런 책상 2개만한 공간, 조금 크면은 책상 3개, 텐트 하나 정도,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기가 낙서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낙서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내팽개치고 그대로 놔둘 수 있고,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뭐 딱지나 구슬 같은 거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을 놓을 수 있는 장소. 그런데 그 장소는 엄마가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곳이어야 돼요. 자기만의 공간이어야 돼요. 근데 바로 그런 자기만의 동굴, 자기만의 공간이 아이들한테 주어지지 않았을 때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은 이게 안 생깁니다.
신미한. 뭔가를 깊게 생각해보는 능력이 얕아져 버려요. 자기 공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두뇌를 이렇게 찍어보면은요. 제가 지금 제 휴대폰으로 저를 촬영하고 있는데, 저 비행기 탑승 모드로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지도 안 오고 아무것도 안 온단 말이에요. 마음이 되게 편해요. 예전에 비행기 탑승 모드로 안 하고 강의를 했을 때 불안한 거예요. 왜냐면 외부에서 전화가 오면 동영상이 끊겨요. 촬영 영상이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열심히 했어요. 이제 그때는 이렇게 찍어주는 사람 없을 때, 저 혼자 할 때. 1시간 동안 강의하고 딱 점검해보니까 진동으로 해놓은 상태에서 전화가 와서 20분쯤 키고 딱 끊긴 거예요. 1시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와, 그 허무함.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 사람이 휴대폰만 끄지 않아도 두뇌의 일부는 휴대폰에 반응하기 위해서 가동 중입니다. 계속해서 가동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두뇌 전체가 노벨상의 아이디어를 떠올린다거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사람들은 그 창의성을 보이기까지의 몇 단계가 필요해요. 첫 번째 단계는 일단은 관심과 호기심, 로맨스가 있어야 돼, 그 분야에. 두 번째 단계는 그 분야의 그 지식을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스팸을 해야 돼요. 정보를 많이 모아야 돼요, 두뇌 속에. 그런 다음에 지치거나, 오늘은 좀 그만 좀 공부하자 그러고 쉰다거나, 친구랑 맥주 한잔 해야지 가서 맥주 한잔 합니다, 이제. 여행이나 갈까? 그러면서. 근데 그때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그럼 막 고민하고 자다가 아침에 일어날 무렵에 꿈속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정확하게 꿈속에서 오토 랩이라는 학자가 이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는데, 그 사람은 꿈속에서 실험 설치 도구를 어떻게 할지 장면을 봐요. 그 다음에 누구야? 주기율표, 이름 까먹었네. 주기율표 아주 유명한 과학자인데, 그 사람도 꿈에서 보고, 황농문 씨, 몰입의 저자. 그 사람 문제 안 풀리면은 막 고민하다가 자다가, 일부러 소파에서 자다가 일어날 때 떠올라요. 해답이. 그 과정을 겪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해답이 떠오를 때, 결정적인 해답이 떠오를 때 두뇌가 뇌파가 좀 달라지는데, 세타파하고 감마파 두 가지 뇌파가 동시에 그 동조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동시에 막 일어나는 현상을 보여요. 그런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 그리고 인간이 잠자다가 일어날 때 세타파가 됩니다. 두뇌가. 어린아이의 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뇌가 세타파가 되고 감마파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상당히 전체 뇌가 하나의 그 초점을 향해서 힘을 모으는 현상입니다. 전체 뇌가. 자, 그래서 왜 어려서부터 자기 동굴이 없는 애는 왜 이게 발달하지 않느냐? 전체 뇌가 어느 것 하나에 포커싱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왜? 자기 동굴에 들어가 본 적이 없으니까. 늘 누군가의 감시하에 있었으니까. 누군가와 항상 거실을 같이 썼고, 내 방이라는 건 없었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좁은 그 단칸방에 사는 것도 그런 악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자기 공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애들은 장롱에 들어간다거나 책상 밑에 커튼을 치고 들어간다거나 합니다. 왜? 제대로 성장하고 싶거든요, 아이들이. 자기 두뇌를 제대로 성장시키고 싶거든요. 본능이니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시골에서 자랄 때 뒷동산에 가서 땅굴을 판다거나 빈집을 꾸며서 자기 아지트로 삼는다거나 이런 일을 한다고요. 나무 위에다 집을 짓는다거나. 그러니까 이 자기만의 공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의 그 벤처기업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또 어린 시절을 조사해봤더니, 뭔가를 만드는 그 공작실이 상당히 넓은 게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거라지. 공부, 만들어보는 그 경험을 자기 아빠랑 이렇게 했다거나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몇 가지가 나옵니다. 자기만의 동굴, 뭔가를 조작해 볼 수 있는 자기만의 공간,
거기에는 다양한 도구가 있어야 되고.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의 그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입으로 할 거고. 그런데 자, 신문을 던지는 워렌 버핏한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인간은 15세경에 1차적인 두뇌가 그 성인기에 접어듭니다. 15세경. 그 평균이에요. 좀 철이 빨리 드는 13살. 그 초등학교 졸업할 무렵에. 네. 그런데 그 이전에 15세 이전 또는 13세 이전에 이 느낌을 가져야 됩니다. 기여. 기여는 뭐냐면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뭔가를 기여했다 또는 기여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15세 이전에 아이가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 그 아이는 완벽하게 성인이 될 준비를 하게 되면서 자기가 뭔가 기여한다는 느낌을 가질 때 다량의 도파민, 인간에게 의욕을 만들어주는 물질이 두뇌에서 다량으로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15세까지 가정에서 자기 가족이라는 공동체에 내가 뭔가 기여한 바가 없다. 성인이 돼서도 기여하지는 못합니다. 사회에. 그럼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인드 자체가 15세 이전에 형성되지 않은 상태로 청소년기를 맞이했다. 그게 상사들의 눈에 보여버려요. 그게. 아, 얘는 우리 회사 와서 기여 안 하겠구나. 이게 보여버린다니까. 귀신처럼 알아버립니다. 그 면접 보는 사람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승진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세팅이 돼버리니까 15세 이전에. 자기는 공동체에 기여하면서 잘한 적이 없어. 이런 얘기만 들은 거거든요. 공부 잘해야지 우리나라에서는 성공해. 다 모자르되는 거라는 소리야.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엄마가 지금 돈 버느라고 너무 힘드는데 주말에 엄마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그럼 얘는 주말에 초등학생 때부터 도와줬어. 기여를 했잖아요. 공동체에 기여를 했죠. 바로 그런 마인드가 세팅이 돼버립니다. 그 아이한테. 부잣집 부부가 왜 펜트하우스를 아이들한테 감춘 채 판잣집으로 이사를 간다 이거예요. 바로 이 기여의 감정을 주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그 아이들이 공동체에 어려서부터 내가 뭔가를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예요. 예전에 귀족이라든가 그 왕의 자제들을 가난한 집으로 일부러 입양 보낸 경우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기여라는 것 때문에. 기여의 감정을 15세 이전에 느끼지 못하면 성인이 돼서도 그 사람은 기여하려고 하지 않는다. 근데 그거를 이미 성공한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본다 이거예요. 뽑아주진 않습니다. 아예. 그 굉장히 중요한 음식. 자, 동물 얘기했죠. 정서 자체가 안정이 돼야만이 그 아이는 전체 내가 하나에 포커싱하는 심미안을 갖게 된다 이거예요. 자, 만족지은 능력이 뭐냐면 기여입니다. 15세 이전에 자기가 어떤 단체에 기여한 경험이 없다. 만족지은 능력이 안 생겨요. 여러분 마시멜로 실험이라는 그 실험에서 만족지은 능력이 없으면 거의 모든 게 안 됩니다. 성적도 안 올라가, 대인관계도 안 좋아져. 자수성가 아예 불가능. 자수성가 불가능. 그게 기여하고 만족지연이 연결되는 것이고 동굴하고 심미연이 연결이 돼요. 자, 맨 위 로맨스, 삶의 로맨스, 의욕. 나 뭔가를 하고 싶다. 저거 해보고 싶다. 이거는 뭐하고 연결이 될까요? 어렸을 때. 음식과 관련된 추억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두뇌의 발달을 진화심리학적으로 이제 수백 권의 책을 보면서 연구를 해보니까 두뇌의 발달은 배고픔에서 생기는 거예요. 결핍에서. 그러니까 이제 단세포가 이렇게 돌연변이를 해야만이 진화를 하거든요. 진화를 하는데 그 자연 방사능이 있어요. 별에서 오는 그 방사선이 있고 우주선이 있고 또 암석에서 오는 방사선이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암도 걸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바로 그 방사선 때문에 그 생명체는 진화를 합니다.
돌연변이가 나쁜 쪽으로 바뀌면 암이고 좋은 쪽으로 바뀌면 진화예요. 어차피 그 바뀌는 에너지는 우주로부터 오고 이 지구에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원자력 발전소 옆에서 한다고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어떠한 사람은 좋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뭐 확률적으로 희박하겠지만 어쨌건 그런 건데 이 단세포 생명체들이요 그 진화 과정에서 자기가 떠다니는 그 물에 그 연못이든 뭐든 간에 거기에 음식이 풍부하면 말초적인 감각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촉수만 있어도 내가 먹을 수 있어요. 음식 풍부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음식이 없어졌어. 옛날에는 내가 눈 감고 이렇게만 해도 내 입에 뭐가 들어와. 음식이 없네? 없어. 안 보여. 답답해. 그러다가 눈을 발달시킵니다. 이게 눈의 진화예요. 최초로 눈이 왜 발달했느냐 이거예요.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비로소 눈을 뜬 거죠, 생명체가. 그러다가 자, 눈이 발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발달하냐면요. 그 순서가 있어요. 신경자라고 척추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뇌가 발달하게 되는데 왜 두뇌가 발달하게 되냐면 내가 눈이 생겼어. 눈이 생겼는데 저기 먹잇감이 있다 이거예요. 있는데 가고 싶은데 집신벌레도 이제 원하는 대로 가긴 가는데 이제 그거보다 더 원시적인 상태에서 뭐냐면요. 이게 지 맘대로 움직여. 해파리처럼. 해파리도 물론 헤엄을 치는데 해파리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헤엄치는 애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해파리가 있는데 근데 대부분의 해파리는 그냥 물결에 떠다녀요. 그러니까 빛을 감지하는 기관을 가진 해파리도 있어요. 하지만 물에 떠다니는 상태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 있는 생명체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상태에 있는 생명체들이 눈으로 먹잇감을 발견한 다음에 그쪽으로 가고자 하는 열망이 생깁니다. 왜? 그걸 먹어야 되니까. 그때 뇌신경을 만드는데 뇌신경이 하는 역할은 뭐냐? 자기 몸에 있는 촉수하고 그 선모, 편모 뭐 이런 것들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끔 하려고 하는 역할, 이게 두뇌의 역할이에요. 인간의 두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두뇌가 가장 빨리 발달하게 된 이유, 먹잇감의 결핍, 사냥, 창 던지기 뭐 이런 겁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를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15세 이전에 그 아이가, 자녀가 언제든지 냉장고 문만 열면은 먹이가 있었다거나 그런 상황. 그 다음에 언제든지 내가 용돈이 풍부해서 맥도날드 언제든지 갈 수 있었고 맥도날드만 선전하면 안 되니까 롯데리아, 버거킹 뭐 이런데 얼마든지 갈 수 있었다 이거예요. 뇌가 발달하지 않습니다. 동물이 진화한 과정하고 똑같아요. 발생 반복설이라는 거죠. 뇌가 발달하지 않는다는 건 사실 좀 어폐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뇌는 이미 발달해 있어요. 인간이니까. 근데 뭐가 발달하지 않느냐? 그 두뇌를 쓰는 로맨스, 즉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있단 말이에요. 뭔가 의욕, 하고자 하는 것이 발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5세 이전에 그 배고픔의 결핍을 못 느낀 애들은 15세 이후에 어떤 선생이나 멘토가 야, 이 좋은 게 있어. 좋은 직장이 있어. 너 여기서 몇 년만 참으면 너 대박이야. 너 그 몇 년만 참으면 탄탄대로야. 안 갈란다. 거기 안 갈란다. 귀찮아. 이런 귀차니즘이 왜 생기냐는 것이죠. 15세 이전에 풍부한 먹잇감 때문에 생겨요. 본능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요, 그 펜트하우스에 사는 부잣집 부부가 환자집으로 이사를 가서 아이들을 키워서 성공시켰던 이 실화라고 합니다. 실화. 거기서 힌트를 얻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가난한 척해라는 거예요. 가난한 척해라.
패션을 바꿔야 되겠죠. 굉장히 부자 같아요 지금. 너무 부자 같아 지금. 가난을 차려면 일단 패션을 시장표로 다 바꿔야 돼. 저 패션을. 이거 이 짝퉁도 들고 다니면 안 돼. 봉다리 이런 거, 쇼핑백 이런 거 들고 다니고 여기 시장 갈 때.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용돈을 안 줘도 되잖아요. 왜? 집안이 가난하니까. 우리는 풍족하게 용돈을 줄 수가 없어 너한테. 근데 그게 납득이 돼. 납득이 애들이 초등학생 애들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 그 천호식품에 왜 김영식인가 그분이 그랬다잖아요. 자기 딸내미 주눅 들까봐. 아시죠? 모르는 분을 위해서 한마디 해드릴게요. 그 사람 참 뭔가 센스가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 가난해서 자기가 너무 좁은 집에서 사는 거예요. 너무 좁은 집에서. 그러니까 지금 자기 딸이 이렇게 주눅 들어 있어.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채업자한테 돈을 하루만 빌리자. 그때 돈은 한 300만 원인가 빌려서 사실은 아빠가 은행에 돈을 많아. 근데 내가 뜻한 바가 있어서 돈을 모으고 있는 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딸한테. 그러면서 300만 원을, 10,000원짜리를 300개를 방에 뿌렸대요. 조그만 방. 그러니까 방에 돈이 이렇게 쌓이대. 방이 하도 작으니까. 그랬더니, 아빠, 우리가 원래 그렇게 가난한 게 아니었어? 그래, 아빠가 계획한 게 있어가지고 말이야. 돈을 숨겨놓은 거야. 딱 이랬다는 거예요. 그때 그 아이가 표정이 밝아진 걸 봤다는 것이죠, 그 아빠가.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지금하고 좀 컨셉이 달라요. 그런 시대가 아니야. 좁은 집에 살더라도 뭐가 어디서 우리는 엄마 아빠가 가난하지 않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냐면은 마음, 표정, 교양, 정신, 영혼성, 어떤 인문성, 인문학을 공부하는 엄마 아빠의 모습, 뭐 이런 거죠. 돈을 숨겨놓고 가난한 집으로 이사 간 다음에 용돈을 줄이고 냉장고에 음식을 넣지 말고 엄마 아빠가 여유 있게 뭔가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정석이에요. 자, 어떤 식으로든 15세 이전에 그 아이들에게 배고파, 금방 먹을 수 있고, 배고파, 금방 먹을 수 있잖아요. 절대 아무것도 못하는 애가 됩니다. 로맨스가 생기질 않아요. 왜냐면, 자, 다시 진화 심리학 넘어갈게요. 인간과 동물의 두뇌에서 그 의욕의 물질, 그 호기심의 물질, 관심의 물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관심 자체가 생기지 않는다니까요. 도파민이 안 나오면 인간은 그 호르몬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도파민이 언제 가장 많이 나오는지를 봤다, 연구를 해봤다 이거예요. 뇌과학자들이 두 가지에서 나오더라 이거예요. 기여할 때, 배가 고픈데 음식에 대한 생각을 할 때. 무슨 얘기야? 배가 고픈데 누가 음식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까? 배고픈데 집에 가면 엄마가 뭐 해놨을까? 근데 집에 가는 동안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바로 옆에 롯데리아가 있네. 학교 끝나자마자 막 떡볶이, 막 오뎅, 막 아무 생각, 배고픈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 상당한 시간 동안 배고픈 상태에서 음식에 대해서 기대를 할 때 인간은 도파민이 많이 나온다 이거예요. 또 하나, 음식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때, 이건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그러면 음식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라는 건 뭐냐? 이거죠. 내가 학교에서 나왔어요. 엄마 배고파. 배고파? 엄마 준비해놓은 거 하나도 없는데? 시장 가자. 배고픈 애들 시장을 가자. 시장을 가가지고, 자, 너가 먹고 싶은 거를, 메뉴를 얘기해. 그럼 엄마가 레시피를 쫙 적어줄게. 자, 레시피. 시장 봐. 엄마도 배고파서 힘이 없었잖아. 여기 좀 있을 테니까, 너가 이거 사오고, 엄마는 이거 사와. 1시간 동안 배고팠는데 30분 동안 시장을 봐야 돼.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기대를 했는데 이제 음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으로 들어가는 거죠. 같이 시장을 보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얘기입니다. 초등학교 때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네. 시장을 봐. 집에 왔어. 요리하는데 30분 또 걸리네. 배고프면 2시간을 참아야 되는 거예요. 2시간을. 요리를 하는데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기여입니다.
배가 고픈 상태에서 아이와 함께 요리를 하는 것은 음식하고 기혈을 동시에 결합시키는 거예요. 최고의 도파민이 나옵니다. 최고의. 야, 너가 나랑 같이 요리를 해서 야, 네 동생 지금 놀이터에서 놀고 있잖아. 얼마나 배고플 거야. 너 안 노는 네가 배고픈데. 쟤 지금 노느라고 좋아가지고 놀고 있지만 놀이 끝나자마자 배고파 죽으려고 그런다. 쟤. 빨리 음식해서 네 동생 놀이터에서 오기 전에 빨리 요리를 해서 너가 동생 음식을 준비해야지. 기여. 자, 방금 제가 놀이터에서 노느라고 배고픔을 잊은 동생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죠? 이게 엄청나게도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 놀이에 빠져서 배고픔을 잊어보지 않은 사람은 성인기가 됐을 때 몰입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대로 전이가 되는 겁니다. 인간은 왜 몰입을 못할까요? 만족지하는 능력. 모든 인간은 매 순간 자기 몸에 부족함이 생겨요. 그리고 뭐 좀 생각 좀 하려고 그러면 배에서 꼬르륵 해요. 오줌 마려워요. 여러분 왜 공부하기 싫어하는 애들 있잖아요. 엄마 갑자기 과일 먹고 싶어. 물 좀 먹고 화장실 좀 갈래. 그래서 입이 좀 찝찝이다. 양치질 좀 한 번 하고 공부할래. 아시죠? 모든 게 부족하다 하다 이거예요. 인간이 뭘 좀 하려고 그러면. 그런데 어렸을 때 배고픔을 참고 놀이에 푹 빠져보지 않으면 자기 몸의 감각을 그게 바로 통제하는 훈련이거든요. 오줌 마려운 걸 좀 참고. 그럼 어제 제가 집사람이랑 대전에 무슨 깨끗한 무인텔을 가서 툼스톤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공짜로 볼 수 있잖아요. 거기서 탐정이 되고 싶어하는 흑인 소년이 전직 경찰 사립 탐정한테 물어봅니다. 탐정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영화 안 본 사람은 이거를 아마 100명 중에 100이면 100 못 맞춥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만족지원 능력과 관련된 얘기거든요. 굉장히 유능한 탐정이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소년이. 근데 그 베테랑 전직 경찰 탐정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튼튼한 방광을 가져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튼튼한 방광을 가져야 될까요? 잠복근무. 오줌 싸러 가면 잠복근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5시간 동안 오줌을 참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가면, 그때 얘 나가면 어떡할 거야? 그때 내가 오줌 싸러 갔는데 얘 그때 차 타고 가면 어떡할 거냐? 지금 잠복근무 하고 있는데. 의외의 어떤 요소가 유능함을 만든다니까요. 근데 그 모든 유능함의 기저에는 뭐가 있다? 만족지원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만족지원 능력, 자기 감각적으로 자기가 뭔가 모자라는 것을 느낄 때, 그것을 먹고 싶어 할 때, 또는 싸고 싶어 할 때, 또는 긁고 싶어 할 때, 아토피 같은 게 있는 경우에 그거를 뭘로 있게 만들어줘야 되냐 이거죠. 몰입으로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15세 이전의 아이가 문학작품을 읽으면서 간지러운 것을 참고 배고픈 걸 참고 그럴 수 있는 애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은 인권주의 국가라는 거예요. 어떤 인권주의 국가냐? 15세 이전의 아이들이 놀이의 권리, 노는 권리를 박탈시켰다는 것이죠. 노는 권리를 박탈시켰다. 그럼 얘네들이 그리고 또 하나 음식하고 놀이하고 관련해서 애들이 열심히 소꿉장난을 하고 있고 놀이터에서 놀고 있고 밖에서 놀고 있어요. 근데 밥때가 됐네. 엄마가 이제 나가서 끌고 들어오는 거야. 야, 밥은 먹고 놀아야지. 그러면서. 그래서 애가 이제 그 노는데 슬슬 워밍업 해가지고 이제 한 3시간 놀아야지 이게 거기에 푹 빠지는데 1시간 반 논 거야. 1시간 반. 또 2시간 놀았어. 엄마가 방해합니다. 너 저녁밥도 안 줄 거야? 빨리 와서 먹어. 나 밥상 2번 안 차린다. 우리 가족은 한꺼번에 먹어야 돼, 밥을. 그 애가 놀다가
고통을 당해봤어. 두 끼를 굶어본 거야, 두 끼를. 엄마한테 협박을 받아서 이제 두 끼를 굶어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안 먹으면 이따 저녁에 굉장히 괴롭다는 걸 알아. 노는 걸 포기하고 밥 먹으러 갑니다. 자, 놀이터에서 노는 걸 포기하고 엄마가 밥상 2번 안 차린다는 협박에 의해서 밥을 먹으러 갔어요. 물론 자기도 마침 배가 고프죠. 이게 나중에 어떻게 전이가 되냐면은 중간고사 공부를 하는데 책상에 3시간 동안 앉아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냉장고가 열고 싶어져요. 중고등학교 때. 놀이에 푹 빠져보지 못한 애는 공부에도 푹 빠지지 못한다. 역시 같이 연결돼 있다. 두뇌 자체가 이겁니다. 자, 다음 그림은